그런데 그 피는 돼지 피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는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지독한 거짓과 가장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 피 묻은 아버지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는 힘이 됩니다. 서은정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렵한 손놀림으로 수연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붙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부엌에서 달걀말이를 뒤집는 은정의 표정엔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정은 습관적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하나둘 비어가는 집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왠지 쓸쓸하기만 했어요. 수연아,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8살 딸 수연이 비몽사몽한 채로 거실로 나와 은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자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병원 가야 해? 응. 엄마가 돈 벌어야 우리 수연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잖아. 은정은 전직 간호사였지만 이혼 후 큰 병원에서 일하기 어려워져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수연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도연과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 박도형과의 양육권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42살의 도연은 재벌 2세 출신 병원장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애는 박씨 집안 핏줄이라며 법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등교시키고 병원 가야겠다.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외도와 폭력 끝에 힘겹게 이혼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도연의 변호사들은 은정의 경제력 부족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봐? 수연의 순진한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에게 아버지의 폭력적인 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만날 거야. 수연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아이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고 은정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한번 도연의 손에 들어가면 다시는 수연을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밤마다 은정을 괴롭혔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은정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올려다본 재개발 현장의 펜스 너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가 보였어요. 20년 전 도연 아버지의 재개발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어머니. 그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고 은정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정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은정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저녁 은정은 수연을 목욕시키려다가 아이의 등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시퍼런 멍이 어깨뼈 사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어디서 다쳤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이런 멍이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랑 있었을 때 벽에 부딪혔어. 언제? 어떻게? 지난주에. 아빠가 화내서.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는 것을 본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과 함께 있던 시간은 지난 주말 면접 교섭 때였습니다. 도연은 수연을 데려간 후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사진까지 보내왔었는데요. 수연아, 아빠가 수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그냥 벽에 부딪혔다고 했어. 아이의 말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은정은 과거 도연의 폭력을 떠올리며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아이에게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내가 나쁜 짓 했어? 수연의 작은 질문에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맞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수연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을 보며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이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은정은 수연을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진단서를 받아든 은정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처가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위치상 누군가가 밀었거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은 은정의 짐작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단서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향했습니다. 수연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가방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법정 앞에서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피 묻은 사람이 온다. 은정이 고개를 돌린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연이 셔츠와 양복에 핏자국을 묻힌 채 휘청거리며 법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은정이 나를 칼로 찔렀다. 도연의 외침에 법정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도연은 그 모습을 의식한 듯 더욱 과장되게 비틀거렸어요. 저 여자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은정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판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정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현실감을 잃은 듯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서은정이 저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도연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셔츠와 양복 상의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도연 씨,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연은 가슴을 움켜쥐며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아이를 보러 은정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정이가 부엌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은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의 핏자국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힘을 잃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은정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 앉히려 했지만
은정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재판부, 우선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걱정됩니다. 이런 폭력적인 어머니 밑에서 수연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말에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이의 상처를 고발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폭력적인 어머니로 몰리고 있었어요. 재판은 긴급히 중단되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은 은정의 손과 옷에서 혈흔 반응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감식팀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도연의 핏자국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사람 피가 아니라 돼지 피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은정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이 법정에서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은정이 아이에게도 폭력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자작극이었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에게 장난을 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도연이 전날 밤 정육점에서 돼지피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도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 씨의 행위는 법정 모독이며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 은정은 수연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측 변호사는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의 요청에 도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쉽게도 그날 정전이 있었습니다. CCTV가 모두 삭제되었어요. 은정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고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하필 그날만 정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우연 같았어요. 정말 정전 때문이었을까요? 은정이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지만 변호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 없이는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법정을 나서며 은정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연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자신은 너무 무력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을 지켜야 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5살 때 도연과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은정이 야간 근무를 해야 했던 날 어쩔 수 없이 수연을 시어머니 집에 맡겼었습니다. 그때도 수연은 이유 없이 아팠었어요. 열이 나고 밥을 먹지 않으려 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죠. 은정이 걱정되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른 말 안 듣더니 벌 받은 거지. 애가 너무 버릇없어. 그때는 단순히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수연의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니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은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연의 여동생 박세영을 찾아갔습니다. 36살의 세영은 오빠와 달리 비교적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은정과도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세영아, 너라도 도와줘. 수연이가 위험해. 하지만 세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그래도 오빠가 널 사랑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사랑이라고? 나를 때리고 바람 피우는 게 사랑이야? 그건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오빠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세영의 말에 은정은 절망했습니다. 그녀조차 도연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하나 말해줄게. 오빠가 예전에 병원 인수할 때 일이야. 무슨 일?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물론 소문일 수도 있지만 세영의 말에 은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그 일로 오빠를 많이 혼냈었거든. 그 후로 오빠가 더 조심스러워졌어. 은정은 도연 집안의 은폐 능력과 금력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우연히 수연의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도연과 면접 교섭을 할 때 가끔 들르는 곳이었어요. 학원 원장이 은정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수연이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번에 수연이 아버지가 오셨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원장의 말에 은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 싫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그때 일이 촬영된 CCTV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저희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CCTV를 항상 켜놓거든요. 은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연이 말한 정전은 거짓말이었고 피아노 학원에는 그날의 진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사이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피아노 학원 사무실에서 원장이 컴퓨터를 켜는 동안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경 영상이에요.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에서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위축된 표정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제대로 쳐. 집중 안 하니까 틀리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더욱 긴장한 듯 손을 떨며 피아노를 쳤지만 연주는 자꾸만 엉망이 되었어요. 그만 치기 싫어요. 수연의 작은 목소리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도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너 지금 아빠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수연이 울며 소리쳤지만 도연은 아이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어요. 바로 그 멍 자국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 울면서 빌었지만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영상을 보던 은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이 법정에서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원장은 USB에 영상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세영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언니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커피숍에서 만난 세영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오늘 오후에 오빠랑 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겠어. 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 봉투를 은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어머니 사건 관련 서류야. 20년 전 일이지만 진실은 달랐어. 은정은 서류를 펼쳐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목격자 진술서와 사고 현장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세영아, 이게 정말이야? 언니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언니 어머니를 밀었어. 재개발 반대 때문에 다툰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도연 오빠를 지키려고 모든 걸 덮어버린 거지. 세영의 고백에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오빠가 수연이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죄를 키울 수는 없어. 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 은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수연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겼거든요. 고마워, 세영아. 용기 내줘서. 언니,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해. 우리 가족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제육장 상처의 뿌리, 가려진 진실. 세영과 헤어진 후 은정은 집으로 돌아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작성된 목격자 진술서에는 박 씨 부인이 고함을 지르며 밀쳤다는 증언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사고 보고서에는 실족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8살이었던 그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는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박 씨 집안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죠.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니 은정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며칠 전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은정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당시에는 단순히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피아노 학원 CCTV 영상과 세영이 준 서류들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백한 아동 학대 증거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서류들도 봐주세요. 은정이 어머니 사건 관련 서류를 내밀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과거 사건이지만 현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도연 씨 가족의 은폐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바로 그때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오빠가 언니 일터에 찾아갔어. 지금 당장 피해. 은정은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미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은정,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세영이한테서 들었어.
내가 옛날 일을 들춰내고 있다고. 도연이 은정에게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서?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수연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화내면 어떻게 해야 해? 수연아, 아빠가 화를 내는 건 수연이 잘못 때문이 아니야. 어른이 화를 조절 못하는 거지. 그럼 나는 나쁜 애가 아니야? 당연하지.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은정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연이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세영이 은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오빠가 미쳤어. 어머니랑 함께 수연이를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어. 뭐라고? 강제로라도 데려가서 해외로 보내겠다고 해. 언니가 포기할 때까지. 은정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죄를 덮을 수는 없어. 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가족의 비밀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것 같았어요. 상처를 지우는 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이야.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어요. 수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7장 재판의 날 세 번째 반전. 재판이 재개된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자 도연과 시어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정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어요. 재판부,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니터에 피아노 학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수연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 아이가 때리지 마세요라고 울며 빌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피고인 도연 씨가 주장한 정정과 같은 시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급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는 이미 감식팀이 검증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은정의 변호사는 어머니 사건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도연 씨 가족이 과거에도 진실을 은폐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허위 증언, 그리고 과거 사건 은폐 혐의로 전환됩니다. 판사의 선언에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 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판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수연이는 은정이 친딸이 아닙니다. 순간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정조차 얼굴이 하얘진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도연이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은정이는 그 사실을 알고도 키운 거예요. 시어머니의 고백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후였어요. 그렇다면 왜 은정 씨가 수연이를 키우게 된 겁니까? 판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책임지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은정이한테 맡긴 거예요.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수연이를 사랑하고 수연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겁니까? 네. 진짜 부모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정의 말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연이 아닌 진정한 양육의 의미를 묻는 사건입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아동학대와 허위 증언, 법정 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수연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의 양육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피고인 서은정에게 수연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은정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수연이 은정의 품에 안겨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랑 안 만나도 돼? 응, 이제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은정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이가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세영이 은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언니 수연이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아니,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수연이에게 나는 엄마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지만 다행히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새 집 좋아. 수연은 넓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은정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수연은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없어졌어요. 은정은 아이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은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순간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친구가 그러는데 진짜 부모는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고 했어.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진짜 부모는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엄마는 진짜 부모야?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까지나 수연이 편이야.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정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은정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1년 후 재개발이 완료된 마을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중 한 곳에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어요. 은정은 그동안 모은 돈과 세영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원을 차렸습니다. 의원 간판에는 수연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어요. 엄마, 내 이름으로 병원을 차렸어? 응. 수연이가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으니까. 개원 첫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세영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잖아. 고마워, 세영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해가 질 무렵 은정과 수연은 의원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수연 의원 간판에 비치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증명해냈어요.